대표님 굉장히 이 부분 좀 와닿게 잘 여러 가지 사례들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핑크 펭귄이 제공하지 못하는 3가지 혜택에 대해서 책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혹시 네. 기억하시죠? 3C. 3C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이제 일반 세일즈맨들 뭐 저희 같은 바이소드 판매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판매원들께서 이제 이런 거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세일즈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돈을 좀 벌어온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왜 안 하냐? 저는 이거는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주인의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걸 어디선가에든 하고 있을 거예요. 세일즈맨이 아니라도 하잖아. 그쵸? 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확인할 거예요. 아, 내가 잘했구나.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3C라는 게 뭐냐면 C 첫 번째가 care.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코칭. 말 그대로 내가 코치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 3번째가 coordination. 말 그대로 이제 coordination하고 코칭은 좀 다르거든요. 코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코치가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칭의 기본은 케어에서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본질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학원에 일할 때 그 이사장님이 있었어요. 이사장님이 강사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사장님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기업 임원에서 일을 하다가 학원계로 왔는데 학원계와 회사는 달라요. 그렇지. 완전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다 보니까 많이 분쟁이 있었는데 강사들이 그 사람을 뒤에서 엄청나게 씹었고 그 사람의 와이프까지 엄청나게 씹었는데 전 그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한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과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씹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저는 이제 굉장히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대표님이 왜 욕 먹는지 알아요? 내가 욕을 먹는 엄청 먹는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말을 해주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대표님이 맞지만 맞지 않는 게 있다. 왜냐면 업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대표님은 대기업의 임원이셨고 우리는 이제 학원 업계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 이걸 이해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자기가 얼마만큼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틈이 생기니까는 그 공간 속에서 서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씹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 돈 우리가 벌어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꼭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대형 어학원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그 클래스룸을 약간 사무실처럼 선생님이 써요.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각 교실마다 이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낭비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면 좋겠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그 말을 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강사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외국인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 방이지만 저 사람은 12개의 방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똥줄이 안 타겠냐고. 그래서 네가 진짜 개인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면 우리 교무실에서 같이 또 우리끼리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분위기를 몰아갔죠. 도와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서 이제 수업 이제 시작하기 30분에서 뭐 그 정도 전에 각자의 방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죠. 그 사실 대표 입장에서 야, 니네 방에 에어컨 값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말하면 추접스러운 거예요. 되게 사실은 추접스러운데 추접스러운 거야. 그거를 그 사람 마음을 읽어서 해결해드렸네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때 당시 과외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는 건데 이 사람이 제거되면 끝나는 거야. 이 사람이 제거되면 안 돼. 직장을 잃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가 다 케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부의 고객,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는 내 아이, 내가 가르친 이 아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학부모님의 성향, 그 성향과 아이의 성향이 맞지 않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해주는 그 관심. 분쟁 해결. 분쟁 해결. 분쟁 중요하죠. 분쟁 해결. 그럼요.
이거를 해주는 게 내 역할이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는데 난 영어만 가르치면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학원 운영하다 보면 나랑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일에 내가 끼어들어서 좀 개입해주기 원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많지. 특히 사춘기. 많죠. 많지. 영어랑 아무 상관없는 전혀 자유한테도 약간 도움을 원하는 일이 있고 많아요. 맞아요. 그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을 수 있는데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렇지. 거예요. 아이가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코칭이 들어가는데 코칭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문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팬시하게 질문을 잘하던 아이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아이스간 대표님 교육을 받으면서 질문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고 내가 왜 돈을 벌었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하지만 모든 순간 내가 질문을 잘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질문은 내 머리에서 나왔고 내 머리가 그렇게 똑똑했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벌써 그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서 집에서 놀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안 갔다는 건 난 아직도 틀리고 아직도 멍청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도 짜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전 아이들에게 소통할 때 이 질문이 정말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 원자실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앉혀요. 그리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입에서 답이 다 나와요.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confirm,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진짜 이게 너의 생각이냐, 네가 진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대.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너랑 나랑 고민하면 되겠네. 뭐가 이제 아이가 학습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학습, 관계, 태도, 선생님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그 아이가 말을 했으면 내가 그걸 혼낼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그거를 알면서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속이 상했니?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니? 친구들과 관계가 문제가 있니? 부모님과 관계는 괜찮니? 너는 공부가 너무 싫은 이유가 뭐니? 막 이런 걸 질문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 상황과 상관없는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 많지 않아요? 거의 많아요. 거의 다. 거의 그렇죠? 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터진 거지 그 전에. 그러니까 아이스간 대표님도 그러거든요. 클로징이 안 되면 그 전 단계에서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맞아요. 그쵸? 네. 여기서 뭔가 공부를 얘가 하기 싫어하면 학교에서 뭔가 발생한 문제를 아니면 그 전에 우리 학원에서 뭔가 학습 과정에 자기가 싫은 게 있었던지 그러니까 뭔가 이 앞 단계 거를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시는 거네. 올바른 찾아내야죠.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납득을 하거든. 내가 주입하는 게 아니라 걔가 자기 스스로 납득이 돼야지만 행동 변화가 일어나거든. 우리가 원하는 건 행동 변화지 맞아요. 널 혼내는 게 아니거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우리 맞아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말을 하는 게 뭐냐면 care, 관심을 갖고 그리고 코칭 영역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coordination,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한테 그럼 네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으면 되겠네 라고 하면 찾으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영업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렇지. 뭐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시댁의 문제, 뭐 오만 얘기 다 나와. 내가 왜 사재기를 하게 됐는지부터 해가지고 그걸 갑질부터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고 이런 오만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 다 들어요. 일단 계속 질문하면서 듣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면서 방향성을 찾아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학원장 하던 여자가 갑자기 왜 이쪽으로 와가지고 난리야 라고 하지만 그건 하수의 생각이고요. 분야가 바뀌어도 본질은 다 똑같아요. 맞아요. 모든 세상의 로직이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이잖아. 맞아. 학원에서도 아이들의 문제 해결, 어머니들의 문제 해결, 여기서도 뭐 사재기한 약간 우리 고객들의 문제 해결. 맞아요. 같은 로직이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아는 사람은 분야를 바꿔도 또 사업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갑자기 내가 이 영역에 오면은 난 이제 뭘 배워야 되지? 아니지. 내가 잘하던 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가 올바른 질문이죠. 그래서 핑크 펭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체 자꾸 제가 본질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나도 안 찾는데 내가 남한테 관심 가질 수 있겠냐고요. 내가 지금 허덕여 죽겠는데 내가 누구 고객에 관심 있고 뭐 그 학원의 그 이사장에게 관심 있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필요해.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 되려니 이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걸 알면 이 사람에게 당연히 관심과 질문과 그 사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성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셀담이라는 화장품이 제일 나빴던 거는 이거예요. 이 과정 아무것도 안 해줬다. 진짜 뭐라 그럴까? 이 1억 원씩 쓴 VVIP 고객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문제에 관심도 없고 문제를 만들어줬지. 그래,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를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제공해야지. 가만히 뒀으면 될 건데 그냥. 맞아요. 어차피 못 벌 돈인데 잃지는 않게 했어도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워렌 버핏 투자 원칙이 돈을 잃지 마라. 않는 거랑 돈을 첫 번째 원칙 기억하는 거랑 빚지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인셀돔이야. 맞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약속했으면 사재기 시킨 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시켰는데 그거 다 팔게 도와주고 돈을 벌게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문제예요. 왜냐면 여전히 연락 와요 저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막 저희 유튜브에도 댓글 다시거든요. 막 얼마나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경찰도 아니고 저한테는 수사권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 이거를 진실을 밝혀서 피해를 막고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거지 수사권도 없는 저한테 이런 피해를 막 밝혀달라고 어떻게 근데 밝혀, 이게 내가. 문제예요. 합법적 사기라는 거야. 무슨 맞아. 말이냐면은 제품이 오갔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칼을 들이밀고서 이걸 긁으세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 돈 내산이잖아.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당한 분들은 솔직히 똥 밟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내가 안 당했다면 그 똥을 꼭 굳이 밟은 다음에 똥이구나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발. 맞아요. 이렇게 하영 대표님한테 연락 많이 오죠. 떠나시는 맞아요. 분들. 그러니까 인셀덤에서 지금 막 그 제품 종교에 미쳐 있는 분들은 저를 엄청 역적이라고 지금 막 나 길 가다가 저기 밤길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인셀덤을 떠날 때는 다 저한테 연락을 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있는 그 무리 안에서 누군가가 당한 일이면 곧 여러분의 일이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사람 문제가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완전 맞아요. 이거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엄마가 있고 중학교 엄마가 있고 고등학교 엄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엄마들이 중학교 엄마들이 하는 그 고민이 있어요. 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뭐하고 그러면은 이 초등학교 엄마들은 그 중학교 엄마의 고민에 절대 공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친구면 이제 친구가 애가 좀 나이가 많으면 공감 안 되는 거. 저런 거를 왜냐면 내 애는 안 그렇거든. 그렇지. 내 애는 문제가 없거든. 내 애는 내 말을 잘 듣고 숙제를 잘 해가고 학원을 딱딱딱 시간 맞춰 가는데 언니네 애는 글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웃긴 건 그 엄마가 곧 그 문제에 도달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거를 20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학원장을 하다 보니까 한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리 학원 다 다니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엄마의 태도를 내가 기억하거든. 근데 중학교에 그 엄마의 태도가 돌변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시죠? 많이 겸손해지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의 문제가 곧 누군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가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정보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 나쁘게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악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망한 게 약간 잘 됐다는 식으로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진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동정심과 타인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연민과 그런 거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사이코패스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의 인격에 굉장히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인의 문제를 언제나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